안녕하세요. 부메랑이 돌아오는 원리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2학년 4반 정다원입니다. 여러분은 부메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원래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부메랑과 부메랑의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오늘 한번 소개해보려 합니다. 먼저 부메랑이란 나무로 만들어진 원시 시대의 도구로서 주로 투척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투척 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는 것일 텐데요. 원래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메랑은 투척 무기였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원시인들은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부메랑을 계속 사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특이한 경우를 보게 되었고, 이를 발전시켜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의 돌아오는 부메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에는 명칭이 있는데요. 바로 리터닝 부메랑입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는 형태의 부메랑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특수한 경우를 만들어내는 리터닝 부메랑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날개의 윗면을 볼록하게, 바닥은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전단 부분은 뭉툭하게, 후단 부분은 날카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조건을 듣고 몇 가지 의문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는 왜 전단 부분이 뭉툭해야 할까입니다. 비행기 날개의 전단 부분은 뭉툭합니다. 그 이유는 바등각을 크게 하여 양력을 최대로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메랑의 경우에는 이륙할 때 필요한 힘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메랑은 사람의 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륙할 때 필요한 힘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메랑의 전단 부분이 굳이 뭉툭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의 조건은 모두 양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돌아오기 위한 조건은 없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부메랑이 다시 돌아온 것 자체가 매우 특수한 경우인데 이와 관련된 조건이 없으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부메랑의 원리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메랑이 뜨는 이유와 부메랑이 돌아온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부메랑은 어떻게 하늘을 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양력이란 고체와 유체 사이에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의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을 말합니다.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날개가 있고 이 날개는 왼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행기의 날개가 유체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 분자들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공기, 즉 유체는 비행기 날개를 통과하면서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유동 방향의 변화는 비행기 날개가 공기의 아랫방향으로 힘을 가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해 그 반작용으로 공기는 날개의 윗방향으로 미는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 힘, F2가 바로 양력입니다. 다음으로 압력차로 양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과 같은 상황으로 날개가 있고 이 날개는 왼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날개의 볼록한 부분을 지나는 유체의 속도를 V1이라 하고 오목한 부분을 지나는 유체의 속도를 V2라고 하겠습니다. 이 V1과 V2를 비교해보면 V1이 V2보다 크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날개의 오목한 부분을 지나는 공기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속도차로 인해 날개의 윗부분에는 낮은 압력이, 아랫부분에는 높은 압력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압력차로 인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의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힘이 바로 양력입니다. 이를 또한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도 알아낼 수 있는데요. P 플러스 2분의 1 로우 V 제곱 플러스 로우 GH는 일정하다는 방정식이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V는 유선 내 한 점에서 유동 속도를, G는 중력 가속도를, H는 기준면에 대한 그 점의 높이를, P는 그 점에서의 압력을, 로우는 유체의 밀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G와 H, 로우를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V와 P를 변수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날개 윗부분에는 아랫부분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요. 베르누이 방정식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 차이로 발생하는 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압력이 날개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에서 더 높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압력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고 그 후에는 좀 전의 상황과 같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힘 또한 양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메랑은 어떻게 돌아올까입니다. 부메랑이 돌아온 이유는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세차 운동이란 회전하는 강체의 회전축이 변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세차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예를 들어보자면 팽이 운동과 지구의 자전 예시입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왼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부메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의 날개에는 회전하는 방향과 진행 방향이 일치하고 반대로 아랫부분의 날개는 회전하는 방향과 진행 방향이 반대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부분의 날개는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윗부분의 날개와 아랫부분의 날개에 서로 받는 힘이 달라져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는 세차 운동이 작용하게 되어 부메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젠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단 부분이 뭉툭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받은가를 크게 하여 양력을 얻기 위함이 아닌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공기 저항을 조절하여 부메랑의 비행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기 위한 조건, 즉 세차 운동을 위한 조건은 없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날개의 각도와 회전 속도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차 운동이 윗부분의 날개와 아랫부분의 날개에 받는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인데 회전이 너무 느리다면 공기 저항을 작게 받아 힘의 균형이 크게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개 각도가 너무 크다면 세차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반대로 각도가 너무 작다면 부메랑이 비행 중에 안정성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메랑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 과정 중 들었던 의문에 대해 해결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운동을 하는 부메랑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 물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권해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